안녕하세요, 방구석 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택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별로 다루고 싶진 않았는데 보니까는 이제 이런 얘기가 너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다가 왜 지금처럼 됐는지, 이제 특히 뭐 이상한 동작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예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얘기를 안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영상 같은 거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랬었는데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속속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복잡해요. 자, 복잡한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택견의 영상을, 특히 옛날 영상을 찾아보려면 이 역사관, 영상 역사관이라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택견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택견으로. 자, 택견으로 이렇게 하면 밑에 이제 영상이 쭉 뜨죠. 자, 영상이 이렇게 쭉 뜨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 챕터. 자, 여기로 이렇게 가면 여기에 보면 민족무예 태권도라고 나오죠. 민족무예 태권도. 이게 이제 아마 태권도를 알리는 그 영상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 제작일이 1980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문화 영화 뭐 이렇게. 뭐 나라에서 제작한 거든 아니면은 뭐 태권도 협회에서 제작한 거든 아마 국기 태권도가 되면서 아마 제작을 했겠죠.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영상이 딱 준비가 되는데요. 이렇게 영상이 딱 준비가 되는데, 그렇죠. 태권도 이렇게 시작하죠. 자, 건너뛰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이제 이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모에더버 통지의 권법보도 나오고, 의전에서 태권도 시범을 여는 등 그 보급에 힘써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옛과 오늘의 태권도의 명맥을 이어주는 고령자들의 시범이다. 당시 무과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영상 때문에 이제 엉덩이를 흔드는 동작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필수 과목이었으며 자, 제가 어느 장면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뭐 이 당시 분들은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이분이 이제 태권도 협회 대표로 오신 거죠, 뭐. 그렇죠. 자, 이 장면 때문입니다. 아, 못 보셨나요? 다시 한번 이 장면. 자, 다시 한번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디냐면은 옛과 온도 시범을 여는 등 그 보급에 힘써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다시 보시면 자, 이 장면 이렇게 배를 내밀죠? 이렇게 이 장면. 자, 잘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옛과 오늘의 태권도의 명맥을 이어주는 고령자들의 시범이다. 이 장면. 그렇죠? 자, 이 장면 때문에 대한태권협회에 엉덩이 흔드는 게 나왔죠.
뭐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뭐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장면 자체가, 아니죠. 이 장면을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한 천 몇 번을 봤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천 몇 번을. 무과의 필수 과목이었으며 의전에서 다시 한번 태권도 보겠습니다. 시범을 여는 등 자, 옛과 오늘의 태권도의 명맥을 이어주는 고령자들의 시범. 아유. 이 장면. 이 장면. 자, 배를 내미는 이 장면 때문에, 자, 이 장면 때문에 생긴 건데, 이제 논리는 뭐냐면,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성덕기翁께서 젊었을 때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송덕기옹하고 신한승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예, 연세도 좀 있으시고, 신한승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하셨죠. 그리고 거의 뭐, 송덕기옹이 하시는 기법을 그대로 하신다는 느낌. 그리고 뭐 비슷한 점도 있고, 안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리고 인간문화재가 되신 부분도 있고, 같은. 근데 이제 갑자기 이분은 나타나셨죠. 예. 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 당시에 80년 12월에 부산시 태권도협회 전무이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는 뭐 굉장히 뭐 무술 쪽으로 이제 전문가라고 이제 자부하셨던 분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심기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약간 좀 본인이 이거를 금방 깨우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약간 좀, 예, 저 장면을 보고 이거를 만들었다는 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예, 이 장면을 보고 역품을 설계를 한 거예요. 역품을. 그게 이제 그분의 책에 보면은 그 뭐 자기의 발상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니고 품밟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건데요. 뭐 품내밟기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원품에서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죠. 예. 저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이제 팔자걸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 팔자걸음은 자기가 봤을 때 팔자가 아니다 이거죠. 예, 남이 봤을 때 팔자다. 그래서 품밟기도 남이 봤을 때 품자가 돼야 된다. 라는 원리로 발을 모으고 품자를 이렇게 거꾸로 밟는 식으로 그렇게 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부분에 보면 이렇게, 예. 자, 오른쪽 엉덩이를 뒤로 빼며 몸의 중심을 오른발로 옮긴다. 이제 이게 엉덩이를 이제 이렇게 흔든다는 얘기죠,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요렇게 해서 탄생하게끔 한 게 바로 그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인 거예요. 좀 약간은 좀, 예, 황당하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된 걸 보면 뭐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영상을 좀 보셨으면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면 이 품밟기가 역품, 일명 이제 우리는 갈지자 밟기라고 저는 얘기하지만 그렇게 밟는 게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문화재청에 원래 영상이 있었는데 뭐 못 찾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결련특견협회에서 이제 편집한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 자, 발 모양을 보시면 뒤꿈치가 살짝 모여요. 예,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뒤꿈치가 갈지자 형태로 가는 발이 없는 무술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발을 보는 게 아니고
자, 허리를 보셔야 됩니다. 허리를. 지금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죠. 그쵸? 자, 왜냐하면 일명 수발기라고 하는 그 동작처럼 지금 현재 이제 체육회, 대한체육회 택견이라고 하는 그 택견처럼 심하게 흔들질 않아요. 발은 모이지만, 그쵸? 발은 모이지만 그냥 허리를 곧게 세운단 말이에요. 자, 저 의미는 뭐냐 하면 운동 역학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품밟기 같은 비슷한 동작을 하는 무술이 카포에라가 있죠. 카포에라를 보면 카포에라도 마찬가지 엉덩이를 흔들진 않습니다. 예, 그냥 발만 바꾸지.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봐도 홍석희 할아버지께서 엉덩이를 흔드는 모습은 없거든요. 자, 그럼 다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도 이 영상 역사관에 가면 있거든요. 보세요. 저 발이 갈지자 밟기처럼 계속 움직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배를 내미는 건 뭘까요? 그래서 그 비슷한 동작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고, 예. 자, 지금 계속 발을 모으시죠? 그쵸? 예. 종아리 툭툭툭 건드리면서 지금 발의 궤적을 봐서는 거의 그냥 갈지자 밟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허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허리를. 자, 품잡아 이렇게 하시고 걸어가고 근데 엉덩이 안 흔들죠. 그쵸? 그러니까 이 영상이 제가 페이스북에다 쓴 얘기도 있지만 당신은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태권도계에서 찾았을 수 있는 영상만 아마 보지 않았는가. 예, 지금도 보면 갈지자로 쓱쓱쓱 나오잖아요. 예, 근데 엉덩이는 안 흔들죠. 그쵸? 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를 내미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예전에는 배심내기라는 그 품밟기 형태가 있었습니다. 대한태권협회에도 그게 이제 지금은 체육회 택견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그쪽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보면 쓱쓱쓱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비슷한 동작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이 영상도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겨루기를 하시죠. 자, 여기 딱 움직이시다가, 예, 툭툭 쳐주고, 툭툭.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비슷한 동작이 어디선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비슷한 동작은 주로 뭘 할 때 나오냐면, 제가 봤을 때는 복장 지르기를 할 때 그 동작이 나와요. 예, 지금 다리 잡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육회 택견, 일명 체육회 택견에서는 보면 아래발, 다리를 차는 발은 못 잡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잡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게 무슨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기를 안 해본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해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이거는 전에도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이제 시범을 보여야 되는 것 때문에 몸짓이 좀 많이 굳으셨죠, 그렇죠? 네,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고 툭 하다가 이제 복장 바로 툭 올라가죠. 예, 저 때가 지금 90세가 넘으셨는데 엄청난 거예요, 저거는. 예, 어떻게 보면 진짜 막말로 진짜 벽에 똥칠할 나이인데 저 연세에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하신 거죠. 저 여기 배 나오죠, 그쵸? 못 보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툭툭 주다가
자, 이게 아무래도 그 속임수 동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임수 동작은 이게 복싱에서도 비슷한 동작이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툭 하면서 배를 슬쩍 내밉니다. 조금 더 가야 되겠네요. 자, 배를 쓱 여기서 지금 배를 내밀었죠. 자, 뒤로 조금만 더 가면 조금 더 크게 움직이시는 모습이 보여요. 자, 쑥 앉았다가 그렇죠. 이 장면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발차기를 할 때 앉았다 이러면서 굼실 하면서 이렇게 차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충주에서는 그렇게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자, 발을 쓱 주고 배를 살짝 내밀면서 상대를 유도하듯이 그렇죠. 여기죠. 저 앉았다가 퉁 저. 자, 이 장면하고 자, 방금 전에 그 탑 앞에서의 그 장면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탑 앞에서의 장면도 보면 복장 지르기를 하기 직전에 저런 모습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뭐 그거를 얘기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저 이 장면이죠. 계속 배를 이렇게 내밀죠. 그렇죠? 이렇게 내밀죠. 배를 이렇게 내밀죠. 그렇죠. 그러면서 무조건 차는 게 복장이에요. 그렇죠. 배를 내밀죠. 이렇게 내밀죠. 이렇게 내밀죠. 이렇게 복장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 필름, 이 영상은 뭐냐면 태권도계에서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태권도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성이 약간 좀 있잖아요. 그런 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솔직히 나라에 송독기용 빼고는 태권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민족 무술을 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태권도라는 거를 했는데 우리 일본 거를 그대로 베꼈다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거는 알려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었다면 이제 태권도도 같이 컸어야죠. 태권을 같이 키우면서 컸어야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대한태권도 협회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대한태권도 협회에 나와 있는 역사인데요. 보면은 좀 황당하죠. 황당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분 나오죠. 그쵸? 이분 나오죠. 이분 이분 나오죠. 자, 이분이 지금 태권도계에서 고령자들의 시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저 영상을 찍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솔직히 그 당시에 태권도 하셨던 분들이 솔직히 태권이라는 걸 알았을까? 왜냐하면 뭐 아무도 몰랐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태권을 했다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이제 뭐 태권과 태권도를 이제 태권에서 태권도가 나왔다. 정통성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태권과 태권도가 같이 컸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게 아니죠.
택견의 정통성만 가져가고 그냥 태권도는 태권도 나름대로 그냥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택견을 죽이고 있죠. 예? 왜냐하면 맨손 무술은 하나다. 그러면서 이제 택견을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진짜로 태권도가 지금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인기도 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태권도처럼 발차기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택견을 태권도에 만약에 그때 가지고 갔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태권도의 경기 형태도 뭐 택견 룰 아니면 뭐 태권형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대캐도에 나와 있듯이 뭐 발차기를 쓰는 거하고 넘기는 거하고 이게 같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정통성을 받아서 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올림픽에서 빠지니 많이 뭐 지루하니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요. 달랑 이제 이 영상과 이런 사진을 가지고 이제 태권도의 정통성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태권도 연맹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ITF 일명 북한 태권도라고 하는 뭐 저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태권도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얘기죠. 왜냐면 북한에는 태권도가 없었습니다. 예, 태권도를 만든 사람은 남한 사람이에요. 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ITF는 카라테 도를 기반으로 하여 민족 고유 무술로 승화시킨 이라고 나오죠. 민족 고유 무술로 승화시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이죠. 왜냐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태권을 몰랐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민족 무술을 배우겠냐고요. 그래서 이분도 보면 대부분 다 아시는 최용이라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1944년 9월 일본 중앙대 카라테부에서 청도강 개관 나오잖아요, 쭉.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올라가서 여기 보면 52년 일본 중앙대학 카라테부 출신의 최영희에 의해 오도관 개관. 그러니까 이제 50년도 됐으니까 이때는 이제 저거죠. 광복이 된 후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배울 때는 광복이 되기 전에 배웠잖아요. 광복이 된 다음에 어떻게 광복된 조국에서 일본 놈한테 배운 거를 배웠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못했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 최용희는 1918년 11월 9일 함경북도 명천국.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 사람이죠. 예. 근데 뭐 그 당시는 뭐 분단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쭉 나오네요. 뭐 교토에서 가라데를 2년 동안 수련해서 초단이 됐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여기 일본군 징집 해가지고 평양에서 제30보병사단 42부대에 배속됐다. 쭉 제주도 모술포 육군 53년에 6.25 때 같네요. 6.25 끝나고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4년도에 태권도 명칭 오도관, 청도관에서 사용. 쭉. 근데 요때도 잠깐 이승만 대통령 때 송덕기 형께서 무슨 무술구락부 뭐 이런 데서 택견을 지도를 하셨다고는 하죠. 예. 나오죠, 이렇게 쭉. 그러다가 61년도 대한태수도협회로 개칭했다가 다시 태권도로 바꿨다가 65년도에 태권도협회 회장이었네요, 이분이. 그러다가 쭉 다시 또 태수협회가 됐나요? 예. 다시 1965년도 8월 5일 날 다시 태권도로 바꿨네요. 그러니까 태수도에서 공수도는 일본 이름이니까 태수도로 바꿨다가 태권도로 바꿨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제 국기 태권도를 받은 거잖아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쭉 가다가 여기서 71년도 국기로 인정. 근데 72년도에 최홍이 망명. 이때부터 이제 공산주의자 취급 받은 거죠. 그 양양에 가면은 그 최홍희 장군이 필승 쓴 비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밑에서 놀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아요. 근데 옆에 분명히 최홍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갔는데 최홍 이름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WTF라는 게 다시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빨갱이다, 이게 반공이 굉장히 중요시 할 때니까 이 사람이 만든 태권도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어쨌든 태권도계도 이게 굉장히 아픈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이 혼란기에 어쨌든 태권도는 이만큼 급박했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역시. 여기 있네요. 1955년 4월 11일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태권도 명칭 인가 채택. 그러니까 1955년도에 됐는데 후일담이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태권도가 아니고 태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태견이다. 나는 태견으로 써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뭐랄까 그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이게 정통성은 갖고 오는데 그거랑 같이 크고 싶진 않고 내가 그냥 쭉 했던 걸로 하고 싶지만 그게 옛날부터 왔던 큰 그림 그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싶고, 근데 이제 약간은 생각이 모자랐던 거죠. 약간의 생각이 모자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기회에 만약에 택견이라는 무술을 발굴을 해서 찾아냈다 그러면 그거를 같이 싸가지고 감싸 안고 갔으면 수련체계도 약간 좀 그쪽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감싸 안고 갔으면 이런 정통성 시비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는 아주 안타까운 거죠. 자, 이 영상은 또 다른 영상인데요. 자, 대한뉴스에 나왔던 택견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하임 선생님께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송도경께서 나오시죠. 이렇게. 이거 깨끗하게 잘 찍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도 깨끗한 장면인데 보면 배를 앞으로 내미지만 옆으로 흔들진 않죠. 근데 이게 이제 수박도라고 하는 고구려 벽화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태권도나 태견이나 똑같이 이 역사성이라는 걸 잡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 있죠. 이제 이거는 이제 신하 선생님께서 하시던 모습이죠. 자, 이 영상은 당시 이제 이게 인간문화재가 두 분이 되시고 나서 교양 프로그램에 나왔던 영상입니다. 보시면 품을 밟으시죠. 쓱 쳐. 자, 대부분 보면 발끝이 바깥쪽으로 쓱쓱쓱쓱 걸어나가는 식의 형태로 품을 많이 밟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엉덩이를 막 이렇게 골반을 빼면서 팔자를 돌리니 그런 건 안 하시죠. 그렇죠? 자,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팔을 축 내리시고, 이때가 91세라고 하시던데 참 엄청 건강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렇죠. 이게 보면 약간 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럴 수 있지만 요즘에도 좀 생각은 좀 해봐야 되는 보법들이 보이기는 해요. 왜냐면 약간 좀 달라요. 뭔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택견이 이렇게 살짝 망조의 길로 간 건 이제 특성화의 늪에 빠진 거예요. 예. 이제 뭐 태권도랑 비슷하면 안 되고 또 뭐 가라데랑 비슷해도 안 되고, 예, 또 뭐 중국 무술이랑 비슷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너무 강조를 한 거죠.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예, 약간 좀 너무 택견스럽다. 예. 자, 여기 지금 느린 화면으로 나오는데도 보면 뒤꿈치가 살짝 모이세요. 예. 그리고 걸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근데 걸어 나오는 모습이 제가 찾아보니까 그 봉산 탈춤의 양반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거를 잘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뭐랄까 약간 좀 변형된 왜곡된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실제로 처음에 모습과는 동떨어진 것들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믿지도 않고 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누군가는 이 영상을 남겨놔야 나중에 뭐 그래도 조금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91세, 만 91세니까는 92세신 거죠. 참 대단하신 겁니다, 저거는. 근데 봐도 아무리 이 영상을 봐도 배를 살짝 내미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배를 내미는 부분이 보면 복장을 차려고 할 때, 겨루기 할 때만 그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이 조금 더 확실히 연구를 좀 하고 이거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적어도 그 최홍희 장군 그분은 뭐 2년 이상은 하고 뭐 2단까지 따고 그 태권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자, 이제부터 보실 거는 이제 그 사회자가 얘기를 합니다. 우대 택견과 뭐 그리고 뭐 결련 택견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만 안 나올 뿐이지 우대 택견과 아래 택견이 있고 다르다라는 것처럼 말씀을 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대 택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말하느냐 하면은 그 사직동 또 그 누각골 옥인동 이런 쪽인데 이 지금 이렇게 겨룰 적에 손을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것이 이게 활개짓입니다. 지금 손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 활개짓을 우대 택견에서는 수평으로 흔듭니다. 그러고 자, 여기서 보면 우대 택견에서는 수평으로 흔듭니다라고 나오죠. 자, 이게 바로 우대와 아래대를 구분한 말이에요. 우대에서는 활개짓을 수평으로 흔들지만 아래대는 돌린다. 이게 두 번째 영상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거를 저 어떻게 좀 베껴놨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또 찾으면 나오겠지 하고 안 베껴놨다가 지금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활개를 이렇게 막 돌리면 나는 뭐 저런 거는 못 보셨다는 얘기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택견은 우대와 아래대가 각각 인간문화재가 됐잖아요. 지금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발을 이리저리 떼는 것을 이게 품밟는다고 그러는데 마치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죠. 이러한 품밟기가 우대 택견이 더욱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기를 할 적에 우대 택견에서는 이 품밟기를 상당히 많이 한 다음에 겨루기로 들어가죠. 그리고 역시 그 사직골이 그 택견의 가장 센 데인 만큼
여러 가지 기회에 있어서도 그 우대 택견의 그 특이한 기회가 다른 고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전승되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나 오늘날에는 송덕기 옹 외에는 소유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송덕기 옹의 그 모든 기회를 분석해서 우대 택견의 그 기회를 연구하는 것이 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요거는 이제 해목 잡고 칼제비 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서 회목 잡고 칼제기라고 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 동작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저도 이제 뭐 대한특경협회에서 지도자 땄고 결연특경협회에서도 지도자 땄고 하지만 대부분 보면 회목제비라고 뭐 하면서 안쪽으로만 잡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 이게 교육표가 그게 보면 좀 약간 좀 뭐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 보면은 회목은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목이 뭐냐면 발목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안쪽으로만 잡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복장을 지르면 이렇게 안쪽으로, 뭐 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는 모습을 계속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고가 경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를 차고 어깨를 차고 비각수를 쓴다 그랬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뭐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뭐네 저렇게 하면 뭐네 맞네 틀리네 진짜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변은 다리를 잡은 다음에 주먹으로 다리를 쳐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다리를 잡고 주먹으로 때려요. 그냥 그것도 마찬가지. 예전에 합기도에서도 그런 기술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술을 안 하는 무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보죠. 이거를 이렇게 발로 찼을 적에 해목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칼제비해서 이제 넘어뜨리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을 뛰고 이리저리 뛰는 것이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지금 이 같이 보이고 시범을 보이고 계신 분이 아마 우대 택견 인간문화재 그 뭐라 할까요? 수련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라졌다고 하시는 그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예전에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그때는 생각 없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이 지금 움직이는 보법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냥 발등밟기 식의 그냥 제자리 서서 이렇게만 밟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고 뛰는 두발 당상을 하거나 아니면 두발 당상을 하면서 무릎으로 치듯이 이렇게 좌우로 뛰잖아요. 이런 동작을 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보였지만 이 모습이 보이는 거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태권도와 같은 그런 보법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왜? 만약에 좁은 경기장 안에서는 그게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움직여야 상대를 효과적으로 때릴 수 있고 그리고 피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도 이수자, 요분 이수자시지만 엉덩이 안 흔들잖아요. 만약에 이수자인데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했으면 이수자를 못 했겠죠. 그쵸?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회를 이렇게 연속시키는 겁니다. 가령 내찬다든가 떼찬다든가 아니면은 복장 지른다든가 어떤 기회를 지금 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딴죽 걸었는데요. 이게 앉아 맴돌기라고 해서 발을 차서 상대방을 걸어 넘기는 것이었다. 지금 이제 낚시거리라고 해서 발 뒤쪽을 걸어. 자, 여기서도 보면 이제 뭐 여기는 다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뭐 정확하게 이 시대 사람도 아니고 정확히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입니다. 보면
그냥 보법을 하시는 거예요. 보면 지금 현재 모습으로 보면은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것도 맞아요. 신하 선생님하고 같이 두 분이서 서서 마주보고 품밟기 하면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부분도 맞고, 지금 여기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태권도나 복싱처럼 링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피하잖아요. 그냥 피하고 계세요. 계속 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용어를 똑바로 잘 잡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택견의 발의 모양에 따라서 두 가지로 발 모양의 이름을 대거든요. 하나는 안짱다리, 하나는 밭짱다리입니다. 예. 발을 안쪽으로 틀면 안짱다리라고 했고, 발을 바깥쪽으로 틀면 발끝을 밭짱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봐도 이수자께서 하시는 요분이 하시는 동작이 이 당시가 지금 뭐 80년대일 텐데도 약간 좀 제 눈에는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만약에 송독희 할아버지께서 젊었다. 그러니까 뭐 그 역품을 만드신 분이 만약에 송독희 할아버지께서 젊었을 때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고 만들었다는 그 품밟기를 이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젊잖아요. 이수자. 만약에 송독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젊으셨다. 그랬다면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 당시야 뭐 정보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랬으면 고쳐야죠. 근데 예. 참 어쨌든 생겼어요. 지금 이제 발길질을 했는데 발로 이렇게 막음다리로 해서 저쪽으로 탁 막는군요. 이 승덕기 온 나이가 지금 92세입니다. 지금 그 나이면 기동도 불편할 텐데 지금 이제 도끼질이라고 이렇게 손날로 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견련택견이라고 상당히 호신술에 가까운 이게 복장지르기 그런 것을 선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얘기를 하죠. 예. 지금 결련택견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거동도 못하는 나이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운동 능력은 송독희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예. 80년대 저 정도면. 근데 지금 보면 도끼질로 뒷목, 우리가 알고 있는 항정치기를 하시잖아요. 예. 항정치기 하시는데 전에 이제 그 84년도 영상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주먹과 무릎을 쓰는 예법, 손가락을 펴 겨드랑이를 찌르는 제갈 넣기 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먹하고 무릎을 쓰면 그냥 예법으로 딱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좀 대부분 다 뭐 해석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지금 보면 주먹 쥐고 그냥 이렇게 아랫배 때리고, 아랫배를 때리고 명치를 치려고 하니까는 복장 지르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장 지르기라 그러면 복장을 질렀을 때 주먹으로 복장을 질러도 복장 지르기고 발로 복장을 질러도 복장 지르기인 거죠. 예. 근데 지금 현재 그게 복장 지르기 하면은 꼭 늦은 배에 이렇게 발로 밀어서 복장을 질러야 되는 것처럼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예. 뭔가 약간 좀 아예 막혀 있는 그런 느낌? 가슴치기를 하는군요. 네, 가슴치기. 격치기. 지금 겨치기도 나오죠, 이름이? 딴지골 걸었군요. 복장 지르기 했어요. 지금 오금을 밟았습니다. 넘어지려고 그랬죠. 이게
이 영상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택견은 1983년 6월 1일에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이 됐고 송덕기와 신한승이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자, 그 어디에도 엉덩이를 흔드는 장면은 없죠. 두 사람이 마주서서 서로 저편을 발로 차거나 걸고 손으로 밀거나 당기어서 넘어뜨리기를 겨루는 우리 전통 능성놀이면서 동시에 전통 무술의 하나이다. 택견은 고구려 무용총 중 여러 고분 격화에도 보이고 있어 삼국 시대에도 널리 행해졌음을 알 수 있고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는 비가키, 수바키로 무사들의 무예로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능성놀이로도 많이 행하여졌다.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동작으로 이상하게 뭐 인간문화재나 기타 등등. 근데 보니까는 그 당시 뭐 택견 연구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런 거와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인간관계, 뭐 인맥 이런 걸로 이제 체육회 감행이 된 건 알겠지만, 약간 좀 더 검증이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영상이 다 있고, 그런데도 참.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택견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뭐 접은 거 보면 예, 예. 저도 접었죠. 예. 접은 거 보면 뭐 앞으로는 좀 더 보니까 요즘에는 뭐 빗밟기라 그래가지고 아예 뭐 이름을 바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어떻게 보면 거짓말인 거죠. 계속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있지도 않은 용어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 뭐 WTF처럼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뭐 그분들만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영상 자료도 있고 그리고 뭐 당시에 배웠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솔직히 뭐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젊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예. 뭐 나쁜 건 빨리 배운다고 뭐 나쁜 걸 배워서 그런 건지 그거는 알 수 없겠지만 뭐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뭐 조금 크게 생각한다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네, 아닌 건.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바꿀 수가 없다. 그래도 멋있어야죠. 네. 지금 보면 대한택견협회나 보면 뭐 각 단체별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보면 운동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도 지금 1984년 뭐 3년 무형문화재가 된 이후로 쭉 보면 뭐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대한택견협회도 마찬가지 거의 많이 없어졌죠. 거의 뭐 지금은 뭐 조금 심한 말로 쓰레기 취급 받고 있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정감행이 돼도 이게 뭐 전국체전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나? 뭐 지금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앞에서 봤듯이 이런 기본적인 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영상과 기술들이 있는데도 그냥 계속
예전에 단편적인 걸 알고 있던 걸로 그냥 계속 협회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예. 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게 태권도가 어떻게 보면 당시에 급하게 국기가 되면서 이제 그런 식의 풍토가 된 거죠. 예. 권력자가 지정을 해주면 국기가 되는 뭐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그거에 이제 끄트머리에 무형문화재가 택견이 된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보면 택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무술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약간 좀 뭐 약간 뭐 취권 같은 느낌? 예, 한국의 취권? 뭐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저렇게 됐고, 근데 그거를 왜 안 바꾸는지. 그래서 택견에는 관심이 있지만 쪽팔려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보십시오.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판단하세요. 네. 그리고 택견은 그렇게 쪽팔린 무술이 아닙니다. 택견은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가 그 당시에 태권도를 했던 분들이 아마 택견의 그런 발재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셨다면 분명히 그 기술을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ITF 태권도를 뭐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ITF 보면 무슨 뭐 단군틀, 뭐 화랑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거기서는 사인 웨이브라고 해서 뭐 무릎 오금을 굴신하는 약간 품밟기와 비슷한 동작, 오금을 굴신하는 동작도 있고, 뭐 낚시를 거는 동작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현재 보면 택견 단체들은 뭐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다 뭐 나 아니면 죽을래, 뭐 다 가짜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송독기 형을 중심으로는 우대 택견, 신한승 선생님을 중심으로는 아래대 택견. 만약에 그랬으면 그렇게 이제 인간문화재 두 분으로 구분을 해서 우대와 아래대 해가지고 두 분이서 인간문화재 받았잖아요. 그랬으면 이거는 우대가 아니다, 이거는 아래대가 아니다 정도로 해야지 이거는 택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 뭐 한 단체만 빼고 근데 이제 그 단체가 보면은 선수들이 제일 많죠. 잘하는 사람도 많고 대신 그 하나만 딱 고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정보가 부족해 가지고 한 사람이 그 영상 하나를 몇천 번을 봐서 만들었다는 그 동작을 그랬으면은 이게 한 사람이 봐서 그렇게 했다고 치면 100사람이 봐서 아닌 것 같다면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은 만약에 택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왜 택견 단체는 뭐 있는데 왜 다 다르지? 체육회에서 하는 택견은 왜 저렇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